가장 최근에 읽으신 선생부터 얘기를 해봐 주실래요? 일단 제가 읽은 버전은 30세 2013년에 나왔던 버전이고요. 옛날에 대학생 때 이 책을 한 3분의 2 정도 읽었었는데 그때는 저한테 이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어려운 말로 적어놨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어렵게 읽었어요. 이게 되게 베스트셀러가 된 지 오래됐었고 주변에서도 좀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좀 집에도 있길래 꺼내들었던 책이었는데 생각보다 진도가 너무 더디게 나가서 접어뒀었던 책이어서 이번에는 좀 숙제처럼 끝까지 읽어보자 하고 이제 이 책을 선정을 했던 거였는데 이번에는 읽으면서 그때보단 진도가 좀 빨리 나가나 그래도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한 줄 한 줄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고 내 과거가 떠오르기도 하고 내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를 계속 떠올리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보통 저는 이제 한 페이지에 한 1분에서 2분 사이 정도로 읽는데 이번 거는 조금 더 걸리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느려. 힘들어. 네,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 알랭드 보통 책이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읽을 때마다 다 너무 다르대요. 근데 과거에 나는 이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의 책을 어떤 거를 좀 읽다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책은 이 사람과 나는 결이 안 맞나 보다 하고 이제 읽지 않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쭉 안 읽었고 이제 추천을 해줘서 이걸로 이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읽게 된 건데 이게 내가 삶을 그동안 살아왔고 되게 많은 거를 이제 이해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 적힌 언어나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게 저는 술술 익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많은 책을 읽으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읽진 않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서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좀 이해를 하고 싶은 부분은 조금 멈춰서 읽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술술술술 읽는 편이라 아마 조금 더 빨리 읽었을 거예요. 전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되풀이해서 읽거든요. 집중이 순간 흐트러져도 집중됐던 부분부터 다시 읽어요. 아 그래요? 네. 대단한데요? 그냥 그 눈이 글자를 흘리게 두지 않아요. 대단한데? 근데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책 읽는 게. 근데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냥 맥락을 한번 훑고 두 번째 볼 때 약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 두 번째를 잘 안 읽거든요. 문제는 두 번째를 잘 안 읽어요. 두 번째 읽어야 흡수가 명확히 되는 건데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많은 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되게 책을 다 읽고 나서도 생각나는 몇 가지 구절들이 있는 거 보면 좋은 책이면 확실한 것 같아. 그리고 좀 약간 반성하게 됐던 부분도 있고 뭔가 내가 참 성숙한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되새김질하면서 약간 미래지향적으로 좀 생각하게 되는 면도 있는 것 같고 되게 좋은 책이었다 읽으면서. 근데 결국에는 이 저자가 저는 좀 신기한 건 그러니까 이 클로이와 이 나라는 사람 나의 이름이 뭐였죠? 여튼 나와 이 클로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어떤 사랑이 처음부터 싹트기 시작해서 사랑 결실을 맺고 싸우고 권태기가 왔다가 헤어짐의 과정과 그 이별을 받아들이는 과정까지 전반적인 서술적인 그런 과정에서 클로이를 대할 때는 되게 미성숙한 사람으로 다루면서 내면적으로 곱씹을 때는 굉장히 성숙하게 곱씹잖아요. 그 그쵸. 대조가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 내면적으로 이 성숙한 깨달음의 과정을 다 겪은 사람으로서 나올 수 있는 태도인가? 라는 생각과 함께 이 모든 걸 겪고 나서 이걸 다시 곱씹어보면서 이 과정들을 이 외면과 내면을 서술한 건가 싶기도 하고, 물론 이거는 소설책에 분류가 되니까 알랭드 보통이 클로이랑 나라는 어떤 가상의 존재를 놓고 이렇게 우리가 행동했던 것들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런 식의 이면과 약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었다라는 식으로 좀 서술을 한 것 같은, 병렬식으로 서술을 한 것 같기도 한데, 여튼 이런 사람이 실제 할 수 있진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제 하기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스스로 좀 내면적인 성숙함을 지니고 있더라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약간 애와 같은 모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숙한 태도로서만 그 상대를 대할 수 있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이제 이 타자를 대하는, 클로이를 대하는 이 나와 내면적으로 클로이를 생각하는 나는 너무 다른 사람 같이 느껴져가지고 좀 신기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일 수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했다. 그렇구나. 같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적인 저는 같은 인물이 맞나. 그게 저는 약간 다른 방향성이었던 게, 저는 그게 굉장히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너무 저는 생각했고, 왜냐하면은 저도 약간 그렇거든요. 뭔가를 행동하고 뒤에서 돌이켜보면은 제 3자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되게 옳지 않은 방향이고 나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반성하게 되거나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내가 생각했지만 그렇게 행동으로 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되게 쉽게 얘기하자면, 뭔가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를 봤는데 야, 너 살이 많이 쪘다. 이게 되게 솔직한 발언이지만 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 발언은 사실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냥 아예 말을 안 하던가 아니면은 그냥 좀 돌려 약간 예쁘게 포장해서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건데, 그건 내 속을 알고 있어. 하지만 그냥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야 그냥 보이는 대로, 약간 너 되게 살 많이 쪘네?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반성하잖아요. 반성하고 사실 비슷한 실수를 좀 반복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되게 매우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친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저랑 약간 상반된 의견인데, 그리고 뭐 얘기한 것처럼 그게 저는 약간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데, 두 가지 시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이게 어떤 행동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바로 그렇게 생각해서 서술한 걸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이 일렬적으로 다 끝나고 나서 그 그러니까. 파트에 대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이제 두 가지 방향성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완전 너무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진 않았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 후자이거나, 그러니까 다 겪고 나서 사랑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들과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한 병렬식 구조, 그러니까 내면과 이면을 그렇게, 외면을 그렇게 분리해서 병렬식으로 쓴 거다라는 추측과, 또 하나는 이런 사랑에 대한 이제 고찰들을 담고 싶어서 가상의 클로이와 나의 사랑의 관계성을 만들었다. 소설적으로. 그 두 가지 추측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네요. 굉장히 전형적인 연인의 단계인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공감되는 내용도 많고. 아니 근데 아무리 그거를 속으로 깨닫고 겉으로 내보이는 거는 내 깨달음과 다른 정도의 온도로
실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예시를 든 어떤 일련의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 그것도 그럴 수 있나? 뭐 어떤 거요? 예를 들면 내가 낮에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짜증이 나는 거를 가지고 네. 저녁에 클로이한테 화풀이 하듯이 네. 막 꼬투리를 잡아서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도 잼이 없다고 화를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얘는 알고 있잖아. 스스로는 이 화자는 알고 있는 게 내가 갑자기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어서 그리고 내가 이상화한 대상이 보잘것없는 나를 약간은 사랑하고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내가 괜한 성질을 부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괜한 성질을 계속 부린다고요? 그게 나는 같은 시기에 이 생각을 하면서 그 말을 내뱉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었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 행동을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채로 다 버리고 나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나서 아 근데 나는 이때 진짜 잼이 없어서 화가 났던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순간의 감정이 너무 불안하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준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이 안정감 갑자기 이 사람이 주는 약간의 안정감이 과분해서 괜한 심술을 부리고 싶었던 약간 태도였다 라는 거를 뒤늦게 깨닫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동시에 그게 이루어질 수 있나? 근데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느꼈을 땐 그게 동시다발적이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내재적으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진 않지만 그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발현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은 사실 그 현실에 있었던 거고 그 표현이 사실 잘못된 거인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 몇 시간이 지난 후에 돌이켜 봤더니 내가 그 짜증을 부렸던 게 사실은 이 내면에 있었던 이것 때문에 짜증을 부린 거라는 걸 내가 알아차린 것이죠. 사실상은 현재에 있었던 감정인 거잖아. 그 둘 다. 난 이렇게 원인이 이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행동했다. 물론 원인이 이랬다는 걸 내가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지만 이라서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타임라인은 비슷한 건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그쵸. 서술하는 그치. 게 좀 다른 것이죠. 사실 그 화자가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인 건데 나중에 와서 객관적으로 조금 나를 스스로 돌이켜봤을 때는 아 내가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행동했구나를 이제 꼬집어 보는 거죠. 근데 이게 화자에서 서술 방식이 이렇게 잼 때문에 화를 내면서 동시에 그 다음 문단에서 이걸 깨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헷갈렸던 것 같아.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지금? 이걸 깨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잼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불평 불만을 막 내뱉고 이 사람이 방문을 닫고 그럴 거면 나가서 다른 사람을 먹어라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이 대화가 이어지는 게 가능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그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뭔가 죄책감과 이런 게 더 들어가지고 들어가서 뭐 화해를 했다고는 하니까 아마 이 인식은 나중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데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얘기인데 약간 조금 바라보는 방식이 조금 다른 거죠. 사실상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다르지. 그래서 당신 말도 맞아요 사실. 아니야 난 같은 얘기인 것 같아. 그래?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 구조가 좀 신기했고 되게 미성숙한 나와 성숙한 나를 동시에 그 타임라인에 놓고 보는 느낌? 이게 좀 신기한 경험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과거가 많이 떠오르기도 하고 네. 이걸 보면서 느낀 건데요. 뭔가 누군가와 뭐 관계를 맺거나 이러고 이제 연인 관계에서 되게 너무 행복할 때도 있고 너무 짜증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감정이 확 들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상대방이
한 번씩은 잠깐 시간이 지난 후에 뭐 화를 냈어. 그러고 나서 화를 내고 한 뭐 10분, 20분 뒤에 잠깐 그 친구가 가라앉으면 한 번씩 물어봐 주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들 관계에 있어서. 좀 진정됐어? 근데 너는 왜 뭐 때문에 화가 난 것 같아? 정말 이 잼 때문에 화났어? 맞아. 에 대한 것? 맞아. 또는 뭐 좋을 때도 좋고 나서 그 행복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근데 너는 왜 뭐 때문에 좋았던 거야? 나랑 이렇게 걷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야?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랬던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의 그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서로의 가치관 공유도 더 잘 될 것 같고. 맞아. 연인 간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게 이런 파트인 것 같아. 그냥 단순히 너가 뭘 좋아하고 막 지금 기분이 좋고 막 이런 걸 이 음식이 맛있고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너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사람의 그 알고리즘을 파악하는 대화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근데 그게 모든 관계에 있어서 사실 비슷한 것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연인들은 더 가까운 편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이러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연인이 있을 때 연인과 함께 이 책을 읽으면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뭔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되게 뭘 많이 적으셨던데요? 아 그냥 저는 약간 좀 인상 깊은 구절이 나오면은 접어둬요. 그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접어두는데 인상 깊었던 거 몇 개 있었는데 저는 책 접는 걸 아주 안 좋아해서. 그런 분들 있죠. 저는 이 구절도 되게 오랫동안 길게 남았었는데 조지 오웰이 한 말을 이 사람이 인용을 한 건데 마흔이 되면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얼굴을 가지게 된다. 이게 124페이지에 있고 뭐 구절을 읽어드리면 그러나 클로이의 얼굴이 트롬프 레이유에 불과하다면 마흔이 되면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얼굴을 가지게 된다. 조지 오웰은 그렇게 썼다. 그러나 클로이는 이제 겨우 24살이었다. 그녀가 나이를 먹으면 달라질까? 오웰은 자연의 정의에 낙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가 받아 마땅한 얼굴을 얻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우리가 받아 마땅한 돈이나 기회를 얻게 될 가능성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너무 신기한 말인 것 같아요. 마흔이 되면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얼굴을 가지게 된다라는 워딩과 나이를 먹으면은 나에게 어울리는 얼굴을 가지게 된다는 이 정의에서 이어지는 다음 문장이 우리는 사실 우리가 받아 마땅한 얼굴을 얻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약간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원하는 얼굴을 진짜 얻게 될 가능성이 사실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저는 관상의 힘을 좀 믿거든요. 저도 믿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가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삶을 살았냐에 대해서 얼굴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얼굴에 뭐 주름이나 이런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워딩이 되게 좋았거든요. 마흔이 되면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얼굴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를 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네. 어느 관점으로 생각하면은 마흔까지는 사람이 되게 많은 가치관과 사고 방식들을 배우면서 자라는 시간이고 본인의 가치관이 구축되는 시간으로도 느껴져요. 왜냐면 그런 것들이 그 이후에는 잘 변하지 않는다는 말로도 들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보면서 나는 나에게 남은 가치관, 좋은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몇 년 안 남았네요, 저희도. 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겠네. 네,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30 전까지의 언어로 살아간다의 의미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은 뭔가 신체적인 능력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구축했던 언어들로 그 이후를 살아간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들도 좀 듣고 그랬었어가지고 난 사실 이게 완전히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 배운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데 지금 뭔가를 습득하게 되면은 2번, 3번 반복하지 않는 이상 잘 기억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되게 그 아메바로 사람을 비유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도 좀 인상이 깊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메바에 비유해서 표현이 된다고 한다면 뭐 직장에서의 이 클로이는 되게 이제 직선적인 모습을 많이 갖고 있고 안정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는 인물인데 이 나라는 사람을 만난 클로이를 아메바로 표현했을 때는 되게 많이 찌그러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좀 사랑으로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아메바 150페이지인데 거기는 좀 달라졌어요. 이걸 약간 저는 분위기적으로 그냥 뉘앙스적으로 이해했는데 사람마다 어떤 집단에 있거나 누군가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런 직장이나 이런 데서는 되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고 명확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데 사랑을 하면은 되게 나의 좋지 않은 모습도 보여주게 되고 되게 편해지잖아요, 사람이. 그러면서 직선만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구불구불하고 꼬불꼬불한 면이 보여지니까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였거든요. 맞아. 내 못난 부분들도 이 사람이 좀 포용해주고 이게 그 사람한테 조금 뾰족하더라도 약간 이게 오목한 모양으로 나를 받아줄 거라는 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좀 변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좋았어. 여기서 이 꿈틀거리는 건 다 뭐야? 라고 했더니 그건 내가 너하고 있을 때는 꿈틀거리는 느낌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여지를 주잖아. 그래서 나는 사무실에 있을 때보다 더 복잡해지는 느낌이야. 너는 나한테 관심 있고 나를 더 잘 이해하니까 나는 꿈틀거릴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건 어쩌면 당연한 거야. 근데 지금 맥락에서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아주 뾰족뾰족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다가 사회에 나와서 생활을 하면서 그게 다 맞아. 깎이면서 굉장히 동그라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누군가를 만나기 힘든 게 동그라미랑 부딪히면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근데 뾰족한 곳이 많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 뾰족한 것에 어느 부분은 또 움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톱니바퀴처럼.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딱 맞물리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좀 더 애정을 갖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것 같은데 혼자만 있을 때는 그 동그라미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데 사실은 이렇게 맞닿아 있을 때 훨씬 더 예쁜 모양일 수가 있잖아요. 맞아. 그런 의미로 뭐 여기서도 아메바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 부분도 좋았어요. 성숙에 대해서 표현한 부분. 장소요? 결국에 나는 이
이 전체 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문단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169페이지쯤에 있는데 읽으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성숙이란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받을 만한 것을 받을 만한 때에 주는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또 자신에게 속하고 또 거기서 끝내야 할 감정과 나중에 나타난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촉발시킨 사람에게 즉시 표현해야 할 감정을 구분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하게 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내가 이룩하고 있는 감정이 어디서 온 것인지 명확하게 깨달아야만 그게 온전한 성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저는 취향도 이거랑 되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걸 보고 기분이 좋고 난 이게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감정을 또는 기분을 촉발시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내가 이거를 왜 좋아하지? 이런 데서 찾아 나가는 게 전 취향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20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어떤 감정이 들었을 때 왜라고 스스로 자문했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감정을 표출하기에 바빴지 그냥 내가 이 감정을 지금 왜 느끼지? 를 그냥 진짜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지금 분노를 느낀다. 이 상황 때문에 내가 그냥 기쁨을 느낀다. 친구들이 많으니까 좋다. 그냥 이런 거였는데 이게 점점 이제 왜라는 생각을 조금씩 길들여서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 감정은 여기서 온 거고 또 이 감정은 여기서 온 거고 그러면서 나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취향도 더 갖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 성숙해졌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 전 단계는 완전 미성숙한 인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성숙에 대한 이 사람의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성숙하다는 것에 대한 고찰이 이 책에 담겨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문단이 뭔가 이 책의 전반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좋은 워딩이지 않아?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받을 만한 것을 받을 만한 때에 주는 능력이래. 성숙이라니. 그쵸. 약간 그런 거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너 뚱뚱해가 아니라 뒤로 돌려봐라. 오늘 뭐라고 얘기할 거죠?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저는 보통 입을 닫거든요. 그런 거랑 뭐 비슷한 거죠. 네. 어릴 때는 자기 감정을 저는 표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미성숙한 상태의 그 표출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그거를 주변에 보호자가 있잖아요. 보호자가 그 얘의 상태를 알고 미성숙하니까 너 그래? 그럼 이게 왜 그런 것 같아? 라고 이제 교육을 시키면서 애가 성장해 나가고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변하는 거 같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잘 자라지 않아요. 보통은 그냥 미성숙한 상태로 대학교까지 오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을 하면은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우면서 조금 할 말도 덜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게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당신이 말한 것처럼 내 스스로 왜 나 지금 이러지? 라는 거를 계속 되뇌이면서 이제 성숙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더 본인한테는 좋죠. 내가 진짜 지금 이런 감정이었구나. 이런 걸 깨닫고 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한 번씩 되뇌어 가면서 성장하는 게 사실은 더 좋죠. 그래서 사람들이 명상을 하나 봐요. 아니면 일기를 쓰거나. 맞아. 왜냐면 일기를 쓰면서 나의 이 하루에 대해서 이때는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기분이 왔지를 조금 더 복귀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고 명상도 뭐 비슷한 맥락인 거고. 왜 어렸을 때는 이런 거를 설명해주지 않고 그냥 일기 써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니까 정말 나는 모든 그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유를 왜 설명해주지 않았는지가 너무 궁금해. 우리가 납득하지 못했기 때문일까? 못하기 때문일까? 그 정도로 성숙하지 못해서였을까? 그걸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까? 예를 들면 그냥 책 읽어 라기보다는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확하게 남들에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니 그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어휘력과 어떤 문장 구조가 다른 사람에게 울림이 주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근데 또 이렇게 당신이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요. 그렇게 어렸을 때 얘기하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왜 중요한지를 이해를 못해. 그래서 그냥 보호자가 같이 그냥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같이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뭔가 습관을 길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얘가 뭔가를 인지할 수 있는 시점이 됐을 때 그때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활동은 너의 이런 것 때문이야. 앞으로는 이런 걸 좀 더 생각해보고 하는 건 어때? 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어렸을 땐 그렇게 해야지. 맞아. 근데 좀 중학교 때부터는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지 않나? 그쵸. 근데 아무도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았지.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좋은 어른과 좋은 부모란 너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스스로 좀 고민해보게 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 같아. 길러주는 사람들인 것 같아. 나 애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나 좋은 부모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나오잖아. 성숙하게 생각하는 것과 그 순간에 표출하게 되는 행동들은 다르다. 눈앞에서 막 갑자기 떼쓰고 막 장난감 사달라고 막 울어 제끼고 이러면은 일어서 그쵸. 따라와 이렇게 되지. 앉아가지고 너가 왜 울면 안 되는지 납득하려고 하지 않겠지. 근데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 연습을 잘 하면 좋을 것 같아. 정말 괜찮은 자아를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나부터 그것도 많이 노력을 해야겠지만. 맞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것 같아.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그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어릴 때 꼭 해야 할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때는 미성숙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아무리 이게 좋아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어른들이 했던 말이 크게 틀린 게 없거든요. 그걸 또 내가 성장하면서 느끼는 거잖아요. 다들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사실 어른들 말을 잘 들었어야 되네요. 근데 또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느끼지 못했을 거야. 맞아.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자랐으면 이렇게 느끼는 지점이 훨씬 더 늦었을 거야. 그런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그럴 수도 있죠. 얼마 전에 그냥 쇼츠를 넘기다가 갑자기 되게 좋은 부모의 교본이 되는 영상을 봤거든요. 집 차고지에서 이렇게 U자로 되는 스케이트보드 연습하는 약간 연습장 딱 만들어놓고 아버지가 약간 초등학교 저학년 또는 유치원생 한 5-6살 되는 여자의 딸애한테 보호장구를 다 착용시키고 스케이트보드를 연습을 시키는 장면인데 이제 U자니까 처음에 이제 딱 떨어지면서 이렇게 거꾸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연습하다가 맨 처음에 애가 딱 왔는데 이렇게 뒤로 가면서 앞으로 확 꼬꾸라져가지고 얼굴을 부딪힌 거야. 그래서 애가 막 울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딸애를 안아주면서 근데 너가 지금 우는 게 두려움 때문이냐 아파서냐 물어보니까 애가 아파서다 하면서 막 울어. 이렇게 막 달래주다가 근데 이제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못할 것 같다 그랬더니 너 방금 내려올 때 얼마나 멋있었는지 아냐. 이제 막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멋있었던 모습들을 막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얘가 용기를 얻어 다시 올라가기는 하는데 이제 내려가질 못하는 거야. 부딪혔던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나 너무 무섭다 못할 것 같다 이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근데 원래 어려운 일에는 그렇게 두려움이 따르는 거다. 근데 너가 그걸 하고 안 하고는 너의 선택이다. 난 옆에서 도와주긴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얘가 용기를 얻고 다시 해가지고 성공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서 막 너무 막 기특해하고 너 지금 용기 낸 모습이 너무 멋있었다고 이러면서 아빠가 막 칭찬을 해주는데
그렇게 뭔가 자신의 감정을 인지시키고 이 두려움의 감정이 어디를 근원에서 오는 것인지도 알려주고 이러면 나는 훨씬 더 뭔가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맞아. 아이를 키우면 진짜 좋을 것 같아. 단순히 나도 막 친구들한테 괜히 짜증 부리거나 뭐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미성숙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뭐죠? 저는 되게 남자친구한테 답장너처럼 굴었던 적이 많거든요. 에. 지금은 안 걸으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에. 왜냐면 뭔가 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 이걸 해달라고 해서 요청을 들어줘서 해주면 내가 해달라고 해주니까 한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래서 괜히 이기적으로 못 불겠는 거 있잖아. 뭔가 그래서 답정너처럼 뭔가 해달라고 했으면 하는 게 있는데 입 밖으로 내뱉진 않고 그걸 안 해주면 뭔가 속상하고 삐지게 되고 약간 이런 식의 행동 패턴을 반복한 적이 있었는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미안한 얘기지만 근데 얼마 전에 그냥 집에 있다가 아 엄마랑 아빠가 그렇게 사는구나를 깨달았어요. 하고 싶은 걸 그냥 말을 하면 되는데 말을 안 하고 막 은근슬쩍 돌려서 얘기한다거나 뭔가 계속 그러고 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냥 안타깝기도 하고 뭔가 그냥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 이게 다 이렇게 배웠으면 내가 안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저는 그거를 깨달은 지 좀 됐거든요. 부모에게서 기원한 나의 행동들? 아니요, 그냥 스스로 깨달은 지점이 있는데 나는 얘가 뭘 해줬으면 좋겠는데 난 그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지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연인이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기대감이거든요, 사실. 내 머릿속에 있는 이상형에 대한 기대감. 근데 얘는 그걸 모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연인 관계 어쩔 수 없이 얘한테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이성에 대한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종종 얘기를 하죠.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꽃이 받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 나도 요즘엔 안 그러는 것 같아. 근데 진짜 어렸을 때는 많이 그랬어. 얼마나 PTSD 있는 남자분들이 많을까. 그거를 이제 보통 여자의 언어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자. 네, 여자의 언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죠. 여자의 언어. 해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파트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아까 성숙이라고 얘기하는 그 파트가 40이 되면은 그런 얼굴을 가진다.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얼굴을 가진다. 라는 파트가 되게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인상 깊게 남았던 두 구절이었네. 오늘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하나 더 있어요. 좀 찾아야 될 것 같긴 한데 뒷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어딘지 못 찾겠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 권태기에 들어선 연인의 관계에서 나는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약간 나의 지속적인 그 사랑의 지속성과 나는 너를 위해 변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싫어하는 나의 모습은 자신이 사랑했던 내 과거의 모습에서 연속된 경우가 많다는 것?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머리를 빗어 넘기는 방식이나 웃는 입의 모양이나 보일 때 이제 치열의 그 상태나 이런 거를 보고 사랑에 빠졌으면 내가 지금 싫어하는 모습도 사실 거기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과거랑 변하지 않을 것이고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그 미래를 얘기한다 한들 사실 그게 소용이 없음을 뭔가 알려주는 문단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싫어하는 것도 좋아하는 똑같은 특질에서 오는 거다 라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이제 한국말로 콩깍지가 벗겨진다. 네, 그죠. 의 의미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제 콩깍지 씌워서 사랑이 시작될 수 있는데 그 사랑이 계속되기 위한 방법은 그들과 서로가 소통을 많이 하고 그걸 배려하고 하면서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사람은 변해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좋았던 게 싫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조금 객관적으로 내가 왜냐면 약간 단적으로 이런 어제 뭔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같은 감독님이랑 연달아 작품을 2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감독님이 장점이었던 부분들이 어느샌가 단점이 돼 있어요. 뭐 같은 맥락이죠. 뭐 사랑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장점 때문에 내가 이 감독님을 좋아하고 따랐던 건데 이제 그게 단점으로 돌아오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왜 내가 이 사람을 장점이라고 생각했지? 왜 지금은 단점이지? 그걸 좀 상쇄시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각을 조금 바꾸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되게 엉뚱하거나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애정이 있으면 그게 그냥 귀여워 보이는데 애정이 좀 식거나 없으면 그게 약간 불쾌해질 수 있잖아요. 그 행동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귀여워 보이는 순간들이 유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서로 진짜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결론, 연애를 잘 하려면 솔직한 감정을 잘 이야기해봐야 된다. 어렵네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 나 아직도 내 감정을 잘 모르겠는데. 그럼 누구나 그래. 사람은 평생 배우는 거지 뭐. 다 처음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말 그대로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왜 나는 쟤를 좋아하겠지? 쟤 어떤 면 때문에 좋아하고 있는 거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 얼마 전에 남자친구랑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넌 내가 왜 좋아? 서로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유가 딱히 없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초반에 끌림을 느꼈던 포인트는 있겠죠, 분명히.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근데 지금 왜 좋아하지? 라고 물으면 답이 없는데 근데 지금 이 순간은 그게 정답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냐면 정답을 찾으면 그 이유가 사라지는 순간 뭔가 이 사랑이 끝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유가 없어야만 또 되는 것도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 근데 나는 그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맞아. 그게 계속 그게 나중에 싫은 특질이 되더라도 형질이 되더라도 내가 이걸 좋아했던 적이 있었는데를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 그것도 있고 처음 꿀림으로 시작했지만 무언가 좋은 게 확실히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둘이 쌓아온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시간과 추억이. 그래서 오래 만난 사람일수록 조금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 이유이지 않을까요? 결혼하고 싶다. 결론. 딴 얘기, 완전 딴 얘기예요. 결혼에 관련된 얘기긴 한데 제 이상형 중에 하나가 이제 배성재 씨가 있었거든요. 아나운서. 네, 왜죠? 왜냐면 그냥 사람이 되게 멋있다고 느껴졌어요. 일단 자기 한 분야에 굉장한 자긍이 있는 게 느껴졌고 그리고 그 분야를 되게 오래 지속해 오면서도 나는 겸손하다고 느껴졌고 사람이 어느 정도 사실 위치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지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분야에서 근데 겸손하고 사람이 그리고 되게 성실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일단 유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유머가 굉장히 제 코드와 비슷해요. 유머 코드가 되게 제 취향이었고 사람이 센스가 좀 있는 느낌이라서 저는 되게 그리고 사람이 지적이잖아요 일단. 그래서 되게 여러 면에서 그 사람이 좋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이상형으로 먹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신다는 소식을 기사를 어제 좀 속상한 마음에 좀 열심히 찾아보면서 여자분 어떤 분인지 근데 동갑이더라고요. 14살 차이더라고요. 38이세요. 그러니까 그 세는 나이로 38, 24 아니 그러니까 48, 34 이제 그래서 조촐하게 이제 결혼식을 하지 않고 그냥 조촐하게 가족 식사로 대체하고 뭐 한다고 하시던데 여자분 예쁘시고 참 좋은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잘 어울리고 40이 넘는 남자를 만나야 되나? 그래서 물어봤어 엄마한테. 엄마 옆에 있어가지고 엄마 내가 갑자기 14살 차이 나는 남자를 데리고 못 갈 것 같아? 근데 엄마가 14살 뭐 상관없지 사람만 괜찮으면 막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엄마랑 15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괜찮아? 라고 물어봤어. 나랑 14살 차이가 엄마랑 15살 차이야?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그건 좀 그럴 것 같은데 왜 굳이 뭐 그런 나이 많은 남자랑 만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근데 배성재 할 때 배성재 괜찮네 이러면서 너무 좋지 말고 아니 그때 괜찮아?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네 배성재면 좋지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 웃겼어. 그럼 여기까지? 네 그러시죠. 여기까지. 여기까지.